네, 이번 시간에는 2-4절 속도에 의존하는 힘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힘 F가 어떤 그 속도에 의존하는 경우에 이 힘은 그 속도에 무관한 항, 속도에 무관한 항하고 그 속도에 의존하는 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은 힘 F는 ma인데 힘 F는 ma, a는 dv, dt. 그 속도의 시간 변화량으로 나타내줄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뭐였죠? 이를 포지션, 위치에 대한 변화량으로 나타내주면 a는 v의 dv, dx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힘이 속도에 의존하는 항으로 이렇게 나타나주는 경우에는 속도에 의존하는 항이 뭐냐면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저항력인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 저항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저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속력의 1차항에 비례하는 저항, 그 다음에 속력의 2차항에 비례하는 저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힘 F가 속력의 1차항에 비례하는 것, 예를 들면 마이너스 V C1 더하기 C2 V의 절대값. 이런 경우는 뭐냐면 힘이 그 속도에 의존하는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도의 1차항에 의존하는데, 이 마이너스 4는 뭐냐면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저항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항력, 속도에 의존하는 힘은 항상 속도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마이너스 4를 붙였고, 그 다음에 C1은 그 속력이 1차항에 비례하는 개수, 그 다음에 혹시 속력이 2차항에 비례하는 경우는 C2 V제곱 이렇게 되는데, 한 놈이 이제 마이너스 붙였을 때 이 놈은 항상 컨스탄트,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놈은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절대값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놈은 이제 선형항이라고 보고, 속도의 1차항에 비례하는 항을 내가 이제 선형항, 리니어 텀이라고 할게요. 선형항이라고 하고, 요 놈은 C2는 그 V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 놈은 이제 제곱항,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곱항.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코에피션트 C1하고 C2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물체가 반지름이 긴 아주 구형인 물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런 구형인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C1하고 C2에 대한 경험식이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C1이 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구형 물체의 지름, 그 다음에 C2는 0.22 d 스퀘어 이렇게 주어집니다. 0.22 d 스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놈하고 이놈의 크기를 서로 상호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내가 이제 선형항을 편의상 선형항하고 제곱항하고 F의 제곱항 V 스퀘어라고 밑에다 써줄까요? V 스퀘어하고 좀 이상하네. F의 제곱항과 그 다음에 F의 선형항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그놈은 0.22 C2의 D 스퀘어, 그 다음에 V의 V 나누기 1.55 times 10⁻⁴D and V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 1.4 곱하기 10의 3승 1.4 곱하기 10의 3승 dv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놈이 만약에 이 레이시오가 if 이놈이 1보다 무지무지 커. 1보다 무지무지 크면 이게 무슨 의미죠? 1보다 무지무지 크다는 얘기는 선형항에 비해서 제곱항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곱항의 역할이 그 저항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선형항 그냥 무시를 해주고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이 이놈이 굉장히 나미넌트하니까
제곱항만 갖다가 쓰면 될 테고, 이 경우는 이제 F의 제곱항이 훨씬 더 큰 기여를 해주는 거고, 이거의 기여도가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이 1보다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F의 선형항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은 야구공을 예를 들면, 이건 야구공인 경우는 지름이 대략 한 7cm 정도 돼요. 7cm 정도 되니까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그 레이쇼를 F의 제곱항하고 F의 선형항을 대입해주면 얘가 7cm니까 7 곱하기 1.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게 V. SI 유닛으로 따지면 요 놈은 7 곱하기 1.4가 대략 한 10 정도 나올 테고, 요 놈 10의 3승 타임스 10의 마이너스 2는 이게 대략 10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한 100 V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야구공인 경우는 선형하고 제곱항의 V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이 V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야구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은 시속이 150km/h 1시간에 150km 정도 가잖아. 150km 정도 가면 이놈은 만약에 이 V가 얘는 0.01 만약에 V가 0.01m/s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 레이쇼가. 그리고 이놈이 반대로 0.01m/s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게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고. 그래서 보통 시속 한 150km/s, 즉 hour로 던지는 사람의 속력은 이것보다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제곱항, 야구공을 멈출 수 있는데, 야구공을 멈추기 위해서 효과적인 저항력은 이 경우는 제곱항에 의한 저항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다른 경우는 선형항에 의한 저항력이 물체가 천천히 갈 때는 선형항에 의한 저항력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고 싶을 때는 제곱항에 의한 저항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예제가 2-4-1 2-4- 이게 우리가 수평 운동인데, 수평 운동하는 물체의 선형 저항이 작용할 경우 물체의 시간에 따른 그 속도, 그다음에 물체의 위치에 따른 시간에 따른 위치, 변이 이런 걸 계산하려면 우리가 1차원상에서 어떤 물체와 질량의 예빈놈이 있습니다. 얘가 t가 초기에 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이 V0래. 그런데 이 물체가 이제 V0의 속력으로 출발을 했는데, 얘한테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저항력입니다. 저항력인데 속력의 1차항에 비례하는 저항력, 그걸 선형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놈이 가다가 저항력을 만나서 물체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멈출 텐데,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겠지만 저항력을 작용해 송정이 이제 느려질 텐데, 그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력, 시간에 따른 위치 이런 걸 계산하려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죠. F는 ma, F는 뭐죠? F는 ma dv dt. 이게 ma인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고? 이 저항력밖에 없죠, 이 경우는. 그래서 얘는 C1V 이렇게 선형항에 의한 저항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놈은 V는 V끼리, 그래서 dv divide by V 나머지 to the right, 그래서 C1 over M에 dt.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하시면 t가 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이 V0였고 t초의 물체의 속력이 V라고 하면 얘는 V분의 1이니까 로그네. 그래서 ln V divide by V0,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 그 시간에 대한 적분은 마이너스 C1 over M의 T,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로그 함수의
이놈을 끄집어내려면 양변에 이렇게 지수를 취해주면 돼. 익스포넨셜을 양변에 이렇게 취해주면 지수를 로그 x를 익스포넨셜로 취해주면 그냥 x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v of t divided by v0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1 t over 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v0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그러니까 t 시간의 물체의 속력이 v of t가 v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1t over m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놈을 가지고 시간에 따른 물체의 변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V라고 하는 거는 뭐죠? V는 변이의 시간 변화량이니까 얘가 V0 exponential minus C1 T over M 이렇게 되니까 dx는 V0 exponential minus C1 T over M의 dt 이렇게 주어지고 again 이걸 다시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컨스탄트는 바깥으로 빼낼게요. t가 0일 때 물체의 위치를 내가 x가 여기를 0이라고 볼까? t가 0일 때 x0를 0 원점이라고 잡고 t초 후에 물체의 변이를 x 그러면 좌변은 t 시간 후에 물체의 변이가 될 테고 x(t) 우변은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함수는 v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뭐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a가 m분의 c니까 1 over 마이너스 m분의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1 t over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c1 분의 mv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1 t over m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제 부정적분을 한 거니까 이제 정적분을 해주면 내가 이제 나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부정적분 해준 거고 0에서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m v0 나누기 c1에 이건 t가 t일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1 t over m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 그냥 1이 되겠죠? 마이너스 되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플러스,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t 시간 후에 이 물체의 변이는 어떻게 돼? t 시간 후에 이 물체의 변이는 x of t는 m v0 나누기 c1의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c1 t over m 이렇게 주어져요. 내가 여기다가 써놓을게. 이렇게 선형항의 저항력을 받을 때 물체의 속도는 v0 exponential 마이너스 c1 t over m 그 다음에 x of t는 mv0 나누기 c1 1 빼기 exponential minus c1 t over m 이렇게 되죠. c1 t over m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코에피션트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면 사실은 이 지수 안에 있는 놈은 다 합치면 c1 t over m 해주면 이 놈은 차원으로 따지면 차원이 디멘저널리스 해야 돼. 그러니까는 x는 보통은 이놈이 이제 디멘저널리스 해야 되니까 요거 차원들이 변이 이거에 따른 변이 그러면 예를 들면 m c1분의 m c1분의 m분의 c1은 시간분의 1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m분의 c1 그러니까 혹은 c1분의 m이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c1분의 m이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미터 퍼 세컨드, 얘는 세컨드니까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세컨드는 미터지. 그래서 이 변이가 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원에 대한 것도 항상 머릿속에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 대한 개념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계산한 게 이 차원이 맞나? 디멘전이 맞나? 항상 이런 의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이 놈은 뭐냐면 얘는 그림을 내가 그려보면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 V는 T가 0일 때 V0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지수적으로 이렇게 싹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변이를 보면 변이 시간에 따른 변이를 보면 T가 0일 때 exponential 0은 1이니까 처음에 0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죠? 뭘로 수렴하냐 하면 여기 mv0 나누기 c1이라는 적으로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한 값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요. 점근 값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요. 얘가 이 얘기는 무슨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 물체가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데 어디까지 쭉 감소하냐 가서 정지를 궁극적으로 할 텐데 어디 가서 정지해? 원점에서부터 x가 c1분의 mv0라는 지점에서 딱 정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what about if I use 제곱저항 quadratic resistance를 쓰면 제곱항에 의한 저항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선형항이 아니고 제곱항에 대한 저항을 쓰게 되면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F는 M에 dV, dt. 근데 얘는 누가죠? 유일하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건 이 저항력밖에 없어요. 속력에 의존하는, 제곱항에 의존하는 저항. C2 V제곱. 그래서 얘가 V, dV의 V제곱. V는 V끼리.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M, C2 over M의 dt. 근데 이놈을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V제곱 T가 0일 때 다시 한번 정적분 T가 0일 때 V는 얼마? V죠. T가 T일 때는 T 시간 후에 속력 V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V분의 1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V분의 1이 V0에서부터 V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1 over V0 빼기 V가 되고 이게 이제 좌변이에요.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C2 over M T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V0 V에 V 빼기 V0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은 이 분모를 우변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V 마이너스 V0는 마이너스 C2 over M T에 V0 V 내가 이렇게 써줄게. V0 V, T 이렇게 V0, V 이 V0, V를 여기다가 이제 다 곱해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요 놈이 이제 V는 V끼리 묶어주면 T는 V of T에 1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C2 V0 over M T는 V0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T 시간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은 V0 나누기 1 플러스 KT. 근데 K는 그냥 just constant C2 V0 over M. 내가 이제 이렇게 K라고 쓰면은 이 K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 K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K는 속력의 단위는 이놈이 가지고 갈 테고 요 놈은 차원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KT는 차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K 자체는 디멘전이 시간분의 1, 1/2가 돼야 돼요. 이게 시간분의 1의 차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이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에서부터 변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V of T는 dx, dt는 이게 V0 over 1 플러스 KT가 되고 dx는 V0 1 플러스 KT의 dt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이쪽은 t가 0일 때 x는 0, t가 t일 때 x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t 시간 후에 물체의 변이는 이거는 적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떤 x, a 플러스 bx를 적분을 해주면, 부정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보통 로그 적분을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변수 치환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if I let large x를 a 플러스 b small x로 해주면 large dx는 얘 constant고 얘는 b의 d small x 이렇게 되니까 b small x는 large dx 나누기 b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대문자 x 이렇게 내가 치환을 해줬으니까 1 over b의 인티그랄 large x dx over x.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1 over b의 log x. 그러니까 log x는 뭐죠? log x는 얘가 a 플러스 bx 되나? 그래서 이놈을 적분을 해주면 b분의 1의 log a 플러스 bx 이렇게 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놈도 보면 얘는 vg로 나누기 k의 log 1 플러스 kt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될 거야. 내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럼 얘는 vg로 over k의 ln 1 플러스 kt. 얘는 t가 t일 때는 그냥 들어가고 이게 0이면 log 1은 0이니까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곱항, 그래서 F가 만약에 제곱항에 의한 저항을 받게 되면 이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는 V0의 엑스포넨트, 그러니까 1 플러스 KT 이렇게 될 테고, 변위는 제곱항인 경우는 어떻게 돼? V0 나누기 K의 ln 1 플러스 K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ln 1 플러스 KT. 그래서 제곱항 저항, 이게 선형항하고 제곱항 저항일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 그 다음에 변이, 이런 걸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두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도 그려보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내가 보면 t가 0일 때는 v0에서 출발했다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니까 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1 over k로 이제 감소를 하는 거고 1 over t로 감소를 할 테고, 변이를 보면 이거 변이는 어떻게 될까? 변이는 t가 0이면 로그 1은 0이죠. 처음에 0에서도 똑같이 출발을 해.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로그 무한대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계속 한없이 무한대로 가네. 한없이 무한대로 가네. 이 얘기는 뭐야? 제곱항에 의한 저항을 받는 물체는 속도가 줄긴 하지만 거리로 가면 무한대까지 가서 멈춘다 이런 거예요. 무한대까지 가서 굉장히 멀리 가서 멈춰. 그러니까는 저항력의 역할은 이놈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는 놈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어하는 효과가 이놈보다는, 얘는 아까 어떻게 됐죠? 가다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싹 이렇게 멈춘다고 했잖아. 무한대까지 안 되고. 어떤 선형 저항을 받으면 요만큼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제곱항의 저항을 하면 한없이 가게 해줘가지고 저항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제곱항, 선형항은 힘이 C1, V1, 속력의 일차항에 비례하고, 내가 구호는 빼고 얘기할게. 구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제곱항에 대한 저항은 C2, V0. 하나는 V에 비례하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V 제곱에 비례하는 힘이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V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선형항은 그냥 일차항에 이렇게 쭉 비례하는, 그러니까 C1, V라고 하는 놈은 속력의 일차항에 비례하는 게 선형항이고, 제곱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C2, V제곱 이렇게 비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례하는데, 그러면은 속력이 점점 클 때, 속력이 굉장히 커지면 제곱항의 힘이 더 셀까요? 아니면 선형항의 힘이 더 셀까요? 당연히 제곱항의 힘이 더 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속력이 이게 초반과 나중을 비교를 해보면 초반의 속력이 더 빨라, 아니면 나중의 속력이 더 빨라?
초반이 더 빠르겠지. 가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곱항에 의한 저항력이 효과가 좀 있어. 물체를 좀 멈추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점 감소를 하니까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는 구간이 이쪽 아니야. 이게 시간보다 좀 나중 시간에는 속력이 점점점 0으로 감소를 해버리니까 이 구간에서는 제곱항에 의한 저항보다는 선형항에 의한 저항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니까 나중에는 그 선형항에 의한 저항이 제곱항에 의한 저항보다 커서 물체를 방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런 이유로 해서 선형항에 의한 저항력은 물체를 이렇게 어떤 유한한 거리에서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되는 반면에 제곱항에 의한 저항은 속력이 점점 줄어들면 선형항보다 힘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걸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없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직한 연직 운동하는 물체가 저항력을 받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